이번 시간에는 JSP에서 가장 중요한 리퀘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지금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로그인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어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고자 아이디와 비번을 QWER1234라고 입력을 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은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로그인을 누르는 순간 사용자가 입력한 QWER과 1234라는 정보가 어딘가에 전송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전송이 된다는 건 사실은 또 다른 페이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네. 그럼 예를 들어 이 페이지명을 로그인 페이지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login.jsp. 그러면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값을 들고 또 다른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전달받는 쪽을 프로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페이지명을 많이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의 앞글자를 따서 앞전에 페이지에서 전달한 값을 받아서 나는 처리하는 페이지야 라는 의미로. 그래서 항상 입력을 받는 페이지,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 이렇게 두 페이지가 공존하게 돼요. 또한 입력을 받을 때 우리 HTML에서 주로 공부했던 폼 양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보통 입력받는 쪽은 또 전미사 끝에 폼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로긴 폼에서 입력받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처리를 해주는 로긴 프로 페이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실제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우리 자바의 변수 그리고 값처럼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전달이 됩니다. id라는 변수명으로 QWER이라는 값, 패스워드라는 변수명으로 1234라는 값, 실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는 받을 때, 그 값을 받을 때 여기 전달해준 쪽에서 보내준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 변수명으로 탐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로에서 전달받은 값을 받을 때 쓰는 명령어가 일단 reques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request 점을 찍으시고, 명령어가 조금 길어요. request 점 get parameter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request 점 get parameter. 그럼 이 request 점 get parameter는 소괄호 안에 폼에서 전달해준 변수명인 id를 이렇게 문자열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id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전달받아야 되죠? 패스워드도 전달받아야 되죠? 때문에 한 번 더 적으셔야 돼요. 리퀘스트 나 요청하건대 get 얻고 싶어 파라미터 너가 전달한 데이터를, 그 중에 그 이름이 PWER인 것을, 이렇게. 그래서 폼에서 전달한 개수만큼 우리가 그것을 받고 싶다면 request.getParameter라는 명령어를 그 개수만큼 계속 작성을 해주시는 원리로 처리를 하게 돼요. 네. 자,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본 내용을 우리 JSP 파일로 와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그림판에서 만든 상황을 직접 한번 연출해 봅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헤더 태그로 이용해서 로그인 페이지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폼 데이터로 반드시 감싸주시고, 우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입력을 받아봅시다. 그리고 줄바꿈을 처리를 위해서 BR까지.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우리가 JSP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다음 프로페이지에 전달을 할 때에는 우선은 반드시 폼으로 그 입력받는 데이터를 감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거고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 전달을 해야 하므로 외곽에 폼으로 시작과 마침으로 반드시 감싸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폼으로 감싼 데이터를 토대로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우리는 페이지명을 폼 태그의 속성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동하는 페이지는 액션이라는 키워드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동 페이지명은 언더바 01 언더바 리퀘스트 pro.jsp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액션에는 반드시 끝에 페이지명 뿐만 아니라 확장자까지 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웹을 공부하다 보면 오타로 인한 오류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작성할 때는 소문자 P라고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페이지를 다시 만드실 때에는 대문자 P로 작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빈번한 아주 소소한 오타로 뭔가가 안 돼서 3시간, 4시간 오타만 찾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페이지명을 이렇게 완성을 하셨으면 설령 여기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오타가 있을지라도 일단 정상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복제해서 작성을 하세요. 직접 타이핑 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액션의 페이지명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카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웹앱으로 오셔서 마우스 우클릭 뉴 JSP 하실 때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타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액션에다가 페이지명을 작성하시면 바로 페이지를 생성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쌤은 우리 친구들 수업을 위해서 타이틀 부분에 좀 제목을 적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폼에 이동할 페이지 그리고 이동할 때 눌러야 할 버튼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폼은 항상 인풋 타입의 서브밋이라는 이름의 버튼과 한 쌍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더불어 이 서브밋 버튼은 밸류가 그 버튼의 이름이에요. 요게 버튼의 이름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컨트롤 F11 눌러서 잠깐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입력 양식이 뜨고요.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잘 이동하는지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시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pro.jsp로 이동하는 것까지. 이러면 내가 오타 없이 페이지명을 잘 작성했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부러 쌤이 한번 오타를 발생시켜 볼게요. 여기를 소문자 P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로 와서 제가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한 오류이고 면접 때도 물어보는 오류명입니다. 몇 개 없어요. 404라는 오류가 뜹니다. 자, 앞으로 웹페이지에서 404라는 오류가 뜨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404 오류가 떴어요. 이는 웹페이지를 못 찾겠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대부분 웹페이지명에 대한 오류가 많아요. 즉 오타. 아까 말한 대로 대문자 P인데 소문자 P로 작성을 했거나 또는 실제 페이지가 없는 때, 실제 해당 페이지가 없을 때 발생하는 경로 오류, 나는 그런 파일 못 봤는데 라고 알려주는 오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팅을 했는데 아까 그림판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프로 페이지에 전달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적절한 변수로 포장을 해줘야 돼요.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인풋 타입, 심지어 태그명도 똑같아요. 속성만 다를 뿐. 그래서 우리가 이 인풋 타입으로 입력받는 데이터를 자바 변수명 짓듯이 포장해주는 속성이 name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진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name 부분에 id라고 이름 지어주시고 또 name 부분에 패스워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id라는 이름으로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포장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셨으면 다시 실행창으로 돌아와 볼게요. 돌아와서 자, 예를 들어 아까처럼 id qwer 패스워드 1234라고 적었어요. 그럼 쌤이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알아서 네임명을 우리가 id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자바로 치면 string id는 qwer 이렇게 포장이 돼서 프로 페이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string 패스워드는 1234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입력했으면 이제 로그인을 눌러볼게요. 눌렀고 아직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 주소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쌤하고 쌤이 주소를 잠깐 복사해 왔어요. 복사해 왔고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 http localhost 8282까지는 잠깐 무시하시고 앞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이 부분 무시하고 네. 자, 일단 JSP 언더바 01 언더바 02 언더바 리퀘스트 얘는 누구죠? 프로젝트명이에요. 오케이, 프로젝트명. 자, 그 다음에 또 슬러시를 구분자로 언더바 01 언더바 리퀘스트 프로.jsp는 뭐예요? 페이지명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페이지 뒤에 갑자기 뭐가 붙었어요? 물음표가 붙었어요. 자, 이는 일명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서 웹사이트가 다음 페이지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구분자 문법이에요. 이건 문법이 이러해요. 웹페이지명 뒤에 구분자를 물음표로 주고 그 뒤에 전달할 데이터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가 id라고 이름을 지었죠. 실제 id로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이 id는 너가 qwer이라고 입력했지라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개를 전달할 때는 이 쿼리 스트링이 앰퍼샌드를 연결해요. 이렇게. 이건 문법이 이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패스워드라고 이름을 지정했죠. 실제 패스워드. 그리고 는 제가 입력한 값 1234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다. 그죠? 자, 그런데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이렇게 주소상에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 폼이라는 태그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 더 속성명을 암기해야 됩니다. 액션은 페이지명을 작성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방식이다 해서 메서드라는 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get이라는 속성과 post라는 속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우리가 기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되는 속성은 get입니다. 그래서 이 get 방식은 아예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소상에 노출이 돼서 보안에 취약하고 주소에 문자가 쭉 나열되는데 이 주소 창은요 길이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달을 못해요. get 방식은.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포스트 방식입니다. 포스트는요 주소상의 데이터가 아예 안 보여요. 한번 메서드를 포스트로 변경하신 후 저장하고 다시 한번 리로드하고 실행해 볼게요. qwer 1234 로그인.
와, 이번에는 주소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차이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받는 페이지 구성이 다 끝났고요. 이제 프로로 가서 드디어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 그림판에서 소개한 이 명령어는 자바 문법입니다. 그래서 자바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 페이지에 어디든 괜찮습니다. 위, 아래 여러분들 원하시는 위치 하시는데 저는 주로 바디에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바디에 자바 영역을 열어주시고, 네. 리퀘스트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소문자로 전부 적으셔야 돼요. 현재 위치는 프로 페이지입니다. 리퀘스트 프로 페이지요. 그래서 리퀘스트 점 찍고 get 파, 그러니까 get p까지 적으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get 파라미터 엔터 누르시고요. 네. 자, 아까 그림판을 보면 우리가 앞전에 입력한 이름을 그대로 여기에 적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오타가 진짜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워낙 단순하니까 상관없는데 차후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으신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카피하고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이야 워낙 이름이 간단하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받아야 돼요? 비밀번호 받아야 되죠. 또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패스워드 이렇게 이름을 반드시 문자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바 메서드 사용할 때 여기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설명이 나온다고 했었죠. 지금도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get 파라미터라는 메서드는 네, 이처럼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항상 문자예요. 그래서 왼쪽에 변수를 string id 이렇게 장명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네임의 이름과 실제 자바 변수의 이름을 통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tring 패스워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자바 문법으로 id, 자바 문법으로 패스워드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웹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야 되겠죠?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id 하시고 id 그리고 비밀번호 라고 작성하시고 패스워드로 자바 변수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끝나셨으면 실행할 때는 어디서 실행해야 될 거예요? 프로에서 실행하면 안 되겠죠. 입력받는 창에서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럼 다시 리퀘스트로 돌아오셔서 서버 선택하고 피니시 누르고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됩니다.